안녕하세요, 애니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포츠 지도사 고술 대비 바로 보디빌딩편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스포츠 지도사 그 자격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애니TV는 스포츠 지도사를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운동 영상도 이제 한번 찍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찍어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동적 웨이트 트레이닝과 정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일단 동적 웨이트 트레이닝은 구심성과 원심성의 수축 형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무게의 바벨을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비대와 근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는 근육의 등척성 수축을 유도하는 운동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도 맨몸으로도 어디서나 운동이 가능하고요. 특히 부상으로 인한 재활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의 호흡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근육이 수축할 때는 내쉬고 이완할 때는 들이쉬는 호흡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큰 힘을 발휘할 때는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멈추는 발살바 호흡이 효과적이지만, 하지만 고혈압이나 성인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부하는 원RM의 몇 %가 적당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데요. 대답은 최대 근력인 75%에서 85%로 6회에서 12회가 적당합니다.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 운동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프리웨이트의 장점은 해당 근육의 부위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까지 사용되는 적극적인 운동입니다. 균형 유지를 위해서 머신보다 섬세한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자유로운 동작이기 때문에 자칫 부상의 위험이 높고 보조자의 의존성이 높습니다. 머신의 장점은 단련시키는 근육에 집중하기가 좋고 고정되어 있어서 초보자가 이용하기도 좋고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상 방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중량을 바꾸는 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단점으로는 동작의 범위와 각도가 제한적이고 머신의 가격도 비싸고 또한 공간을 크게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각석의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력 향상인지 또는 살을 빼는 것인지 재활이 목적인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라는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 부위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답으로는요. 운동의 목표나 목적을 운동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숙지하면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운동의 생리학적 효과는? 이라는 질문을 하시면요. 저항 운동은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서 인체의 균형 있는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면서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의 합병증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답으로는 근육량 증대, 기초대사량 증대, 비만의 각종 성인병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에서 세트와 운동 사이의 적절한 휴식 시간은? 라는 질문을 하시면요.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또한 외배업의 체형의 사람과 체력이 약한 사람은 많게는 2분까지 휴식을 취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세트 사이에 1분에서 2분 정도의 휴식을 취합니다. 준비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요. 준비운동은 부상 예방과 더 나은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 자극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몸 상태를 미리 준비시켜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안전하고 더 크게 확보시켜주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피라미드식 훈련 원칙을 설명하라고 하면요. 피라미드식 훈련 원칙은 가벼운 무게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무게를 늘리면서 반복 횟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무거운 중량으로 훈련하였을 때 부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하의 자극을 신체에 줄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세트 훈련의 원칙을 설명하라고 하면요. 자이언트 세트의 훈련 원칙은 한 부위의 운동을 4가지에서 5가지 이상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운동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근육의 모양을 다듬고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제회수법은 운동 시 더 이상 동작을 할 수 없는 실패 지점에 도달했을 때 보조자가 동작을 강제적으로 보조하는 방법으로 보통 2번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는 훈련 원칙 중에서도 고급자 훈련 원칙에 속하기도 합니다. 분할법과 또는 이중분할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분할법은 운동의 효율성과 휴식을 고려하기 위해서 온몸의 근육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요. 부위별로 나눠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분할법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세요. 치팅 시스템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치팅 시스템은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패 지점에 도달했을 때 몸의 반동을 이용하여서 2회에서 3회 정도 더 반복하는 것인데요. 치팅 시스템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자칫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산소성 운동 시에 운동 강도를 결정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운동 강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시면요. 유산소성 운동의 운동 강도를 결정할 때는 최대 심박수, 여유 심박수, 운동 자각도, 최대 산소 섭취량 등을 이용하여서 운동 목적에 따라서 각 지표의 훈련 강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운동 배열의 원리로는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그리고 다중관절에서 단순관절 운동으로 운동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지방 감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방법으로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근육을 이용한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트레미를 이용해서 매일 또는 주 3일 이상을 30분에서 9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벌 트레이닝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요. 근육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부하를 주게 되고요. 근육이 자극을 통해서 손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손상을 입은 근육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더 강한 근육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손상과 영양의 공급 그리고 휴식을 반복함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더 강한 자극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력과 근지구력의 훈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요. 근력은 근육의 힘을 의미하고 무거운 무게와 적은 반복수를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지구력은 근육이 버티는 능력이고요.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많은 반복수로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 가부화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항상 같은 무게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근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서 얻은 원칙입니다. 근력이 키워짐에 따라서 운동에 사용되는 부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인데요. 트레이닝을 하면서 중량을 늘리거나 또는 반복수를 늘리거나 또는 세트수를 늘리면서 휴식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점진적 가부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운동 시의 고원 현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정체기입니다. 아무리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체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고원 현상의 예방으로는 주기화 훈련 원칙 또는 순환 훈련 원칙으로 다양한 트레이닝에서 다양한 훈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유산소성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신체 활동 감소에 의한 운동 부족으로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성인병의 위험과 체력의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유산소 운동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신체 활동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손쉬운 운동 방법입니다.
파워존은 무엇이고 파워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운동은 무엇인가 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파워존은 허리와 복부, 엉덩이와 허벅지를 의미하고요.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싯업, 크런치 등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주기화에 대해서도 질문은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해요. 트레이닝의 주기화는 선수가 시합 전에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훈련 프로그램 구조를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기간 내에 들어있는 경기 수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기간별로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은 하지 트레이닝이 주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순발력 트레이닝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스쿼트, 카프레이즈, 점프 스쿼트와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을 병행하면 점프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항성 운동의 예를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요. 복부 비만을 해소하고자 복근 운동 위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이 칼로리 소모도 높고 또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 이제 대표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간단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을 하는 것보다 대근육이나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이 굽은 사람을 위한 교정 방법으로는요. 등을 뒤로 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등 부위 근육들을 발달시켜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데드리프트, 백 익스텐션, 바벨로와 같이 하부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이 권장이 됩니다. 또한 승모근과 능형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로우 동작도 좋습니다. 어깨와 등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는요. 바벨로우, 덤벨로우 등 로우 운동들이 등과 동시에 후면 삼각근에 작용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인 대답으로는 바벨로우와 덤벨로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업라이트 로우를 할 경우에는 삼각근, 특히 중간 삼각근과 동시에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모근이 발달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바벨 업라이트 로우, 덤벨 업라이트 로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운동 시 발생하는 지연성의 근육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주로 고강도 운동 후에 운동 직후가 아닌 하루에서 이틀 후에 나타나는 근육 통증입니다. 더불어서 지연성 근육통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기구를 잡는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바를 잡는 간격에 따라서 와이드 그립, 그리고 네로우 그립, 스탠다드 그립으로 나뉘고요. 바를 잡는 손의 모양에 따라서 오버핸드 그립, 언더핸드 그립, 뉴트럴 그립, 훅 그립, 썸레스 그립, 그리고 얼터네이티드 그립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파워존을 공부하셨다면은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존이라 칭하는 복부와 허리, 힙, 허벅지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플랭크, 클런치 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의 운동 종류로는요. 백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프리 스쿼트, 점프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퇴 이두근과 힙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스티브 레그드와 데드리프트와 레그컬이 있는데요. 둔근은 대퇴 이두근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햄스트링의 강화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스티브 레그드 데드리프트와 함께 레그컬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데드리프트, 굿모닝 엑서사이즈, 백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복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는 레그레이즈, 크런치, 시트업, 해닝 레그레이즈 등의 복부 관련 운동을 하면 좋지만 운동 시에는 고관절의 개입을 최소한하고 몸통을 굴곡시켜서 복근을 자극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컴파운드 세트와 슈퍼세트의 훈련 원칙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세트는 한 부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두 가지 종목의 운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이고요. 슈퍼세트 훈련은 동일 부위에 서로 반대되는 근육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깨 운동을 예를 들어보면요. 컴파운드 세트를 적용했을 때 숄더 프레스 머신을 하고 휴식 없이 바로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슈퍼세트를 적용했을 때는 바이셉스 컬과 트라이셉스 푸시다운을 연속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